2020학년도 3월 모의고사 가형 해설입니다. 수학 1에서 수열 파트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의 출제 경향을 보면 수학 가형에서는 총 5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먼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 2번 13번으로 다소 평이한 문제 2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열의 합에서 5번과 29번 총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5번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만 알면 되는 평이한 문제였지만 29번은 여러분들이 그 일반항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수학적 근합범은 9번 문제로 하나가 나왔는데 이것 또한 그냥 차근차근 계산을 하시면 쉽게 답을 구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2가 5, A5가 11일 때 A8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 A와 D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먼저 A2, N에 2를 대입하면 A 플러스 D가 될 것이고 A5는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a 플러스 4d가 되겠습니다. 근데 a2가 5고 a5가 11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개의 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두 식을 연립하면 a와 d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아래의 식에서 위의 식을 빼게 되면 3d는 11 빼기 5, 6이 되니까 d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d가 2니까 위의 식에 2를 대입을 하면 a 더하기 2가 5니까 a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따라서 an은 3 플러스 n-1 곱하기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A8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n에다가 8을 대입하게 되면 3 플러스 7 곱하기 2니까 3 더하기 14, 즉 17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13번을 보도록 할게요.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 AN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래 조건을 보기 전에 등비수열의 일반항부터 써볼게요.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이 등비수열은 A 곱하기 R이 n-1제곱으로 일반항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 가에서 A3 는 a 곱하기 r의 제곱이죠. a5, a 곱하기 r의 4제곱, 그리고 a7, a 곱하기 r의 6제곱. 이것을 모두 다 곱했을 때 125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 좌변을 정리를 하면 a 세제곱 그리고 r 제곱, 4제곱, 6제곱의 지수끼리 더해주면 r의 12제곱이 125구나 라는 식을 하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면은요. A6는 A의 R의 5제곱이고 A4는 A R의 3제곱, A8은 A R의 7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R의 값은 절대로 0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이 0이 되면은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항을 이렇게 묶어보면 AR의 세제곱 곱하기 R의 제곱 분의 AR의 세제곱 플러스 AR의 세제곱 곱하기 R의 4제곱 이렇게 하면은 AR의 세제곱끼리 약분이 돼요. 따라서 R제곱분의 1 플러스 R 4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 값이 문제에서 6분의 1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구한 식을 정리를 해서 R제곱을 유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크로스해서 곱해볼까요? 그러면은 6 플러스 6R의 4제곱은 13R의 제곱이니까 이항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죠. 2, 3, 3,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 식은 2R 제곱 마이너스 3 3R 마이너스 2 곱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R제곱은
2분의 3 또는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공비 r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r제곱도 1보다 커야 될 거예요. 그럼 r제곱은 2분의 3이 되고 3분의 2는 되지 않겠죠. 따라서 r제곱은 2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a 9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a의 값도 구해야겠죠. 그래서 가에서 우리가 이미 구해놨던 요식을 이용을 할 건데요. 문제에서 아까 a 세제곱 곱하기 r의 12제곱이 125라고 했어요. 근데 r의 12제곱은 r제곱의 6제곱이죠. 따라서 r제곱을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 a 세제곱 곱하기 2분의 3의 6제곱이 1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125는 5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양변의 지수 부분을 3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은 a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이 5가 되어서 4분의 9a가 5가 되니까 a의 값은 9분의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값도 구했고 r제곱 값도 구했으니까 우리는 a의 곱값만 구하면 되겠죠.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a9는 a 곱하기 r의 8제곱인데요. a가 지금 9분의 20이고 r의 8제곱은 r의 제곱의 4제곱이니까 9분의 20 곱하기 r제곱 2분의 3의 4제곱 계산을 하면 9분의 20 곱하기 16분의 81 해서 약분하고 약분해서 계산을 하시면 8분의 90, 더 약분이 되네요. 4분의 45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4분의 45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AN이 10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 주어진다면 이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AN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면 AN은 SN에서 SN-1을 뺀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SN은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SN-1만 구하면 AN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SN-1은 n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한 것과 같으니까 이 n-1의 제곱 마이너스 3 n-1 이것을 전개하면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 되면서 2n 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2n 제곱 마이너스 3n에서 방금 구한 s의 n-1을 빼주면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5가 돼요. 같은 것끼리 지우고 동료한 계산을 하면 4n-5가 되겠죠. 따라서 AN은 4n-5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AN인 4n-5가 10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했던 부등식을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4n이 105보다 커야 되니까 n은 4분의 105보다는 커야겠죠. 근데 4분의 105는 한번 계산을 해보면 4, 2, 8, 25는 6 해서 26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제일 작은 자연수의 값은 27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2번 27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a는 0,n 플러스 b는 n 플러스 4,0 두 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가는 삼각형 AOB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처럼 AOB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삼각형 AOB의 내부에 포함된 정사각형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여야 되니까 일단 x좌표가 0이거나 y좌표가 0인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1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이러한 정사각형들, 이런 것들을 다 셌을 때 그 개수를 A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0부터 n 플러스 4까지 굉장히 많은 자연수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딱 한 구간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가 a부터 x가 a 플러스 1인 구간까지 이 a, a 플러스 1 이 구간에서 과연 정사각형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x는 a일 때와 x는 a 플러스 1일 때 y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정사각형이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점 A, B를 잇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n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0, n 플러스 5를 지나니까 x 플러스 n 플러스 5는 y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좌표가 a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x의 좌표가 a라면 이때 y값은 이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n 플러스 5 이것을 우리가 대분수꼴로 먼저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a를 곱하고 플러스 n 플러스 5 이렇게 될 텐데요.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5가 되어서 n-a 플러스 5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a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a가 n 플러스 4보는 n 플러스 4보다는 작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n 플러스 4분의 a는 1보다 항상 작은 값이겠죠. 자, 그래서 이 x좌표가 a일 때는 이러한 y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x는 a일 때 최대 자연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n 플러스 4분의 a가 1보다는 작은 수니까 뭐 0.8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 빼봤자 이제 1만큼은 덜 빼게 되겠죠. 따라서 x는 a일 때 최대의 자연수는 우리가 이 n-a 플러스 5에서 1을 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최대의 자연수는 n-a 플러스 4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x는 a 플러스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x가 a 플러스 1일 때는 요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요. 이제 여기서 요 a 자리에 a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뒤에 부분에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a 플러스 1 그리고 n 플러스 5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앞에를 정리하게 되면은요. n-a 플러스 4가 돼버리죠. 그리고 뒤에 이만큼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위의 상황과 같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x의 좌표가 a 플러스 1일 때는 최대 자연수가 n-a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구간 보이시나요?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a부터 a 플러스 1까지의 구간을 보시면은 이때 우리가
a 플러스 1, x의 좌표가 a 플러스 1일 때 최대 자연수가 뭐였냐면 n-a 플러스 3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사각형이 생길 수 있는 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x와 y의 좌표가 문제에서 모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 과연 정사각형이 몇 개가 생기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수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때 정사각형 몇 개가 생기나요? 이렇게 2개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렇게 y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정사각형의 개수는 위의 숫자에서 아래 숫자를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a, 0, a 플러스 1, 0 이렇게 있고 구간이 a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주어졌을 때 이때 정사각형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n-a 플러스 3이 위에 있었고 1이 밑에 있죠. 따라서 n-a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1일 때부터 차근차근 해서 지금 최대가 n 플러스 4까지 a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정사각형 개수가 총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a가 1일 때 여기 정사각형 개수를 오른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a가 1이면 여기 요식에 대입을 하면은 n 플러스 1개가 나오죠. a가 2일 때는 n개가 나오고요. a가 3일 때는 n-1개가 나와요. 이렇게 쭉 해서 a가 n 플러스 4는 n 플러스 4는 될 수가 없죠. a 플러스 1이 여기 끝에 있어야 되니까 a가 n 플러스 3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요. 이때 정사각형 개수 마이너스 1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1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안 되겠네요. 그럼 a가 n 플러스 2일 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식에 대입을 하면은 0 나오죠? 이때도 볼 필요가 없어요. a가 n 플러스 1일 때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1개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a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일 때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때 정사각형 개수를 모두 합한 것이 바로 an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n을 시그마의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것은 k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 이것이죠. 이것을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해서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개까지 하면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an의 값을 구해볼 건데요. 우리가 an을 다 구했으니까 대입만 하시면 돼요. 2분의 1은 시그마 앞으로 빼줄 수가 있게 되고 n이 1부터 8까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죠. n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에다가 3 곱하기 2분의 8 곱하기 9 그리고 2, 8에 16. 자,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게 되면은요. 답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164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6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9번은 수학적 귀납법 문제인데요. A8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A1이 7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AN 플러스 1을 어떻게 정했냐면 AN이 소수인 경우에는 위의 식 그리고 AN이 소수가 아닌 경우는 아래의 식에 대입을 해서 구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1을 이용해서 A2를 구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A2는 A1이 소수인 경우에는 위에, A1이 소수가 아닐 때는 아래식을 대입해야 되는데 A1은 7로 7은 소수이죠. 따라서 위의 식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A1 플러스 3을 2로 나눈 것이요. 그러면 A1 7을 대입하면 2분의
10이니까 A2는 5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3를 구해볼 건데 A3는 A2가 소수이면 위에, A2가 소수가 아니면 아래에다가 식을 대입해야 되는데 A2는 5이므로 5는 소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해야 돼요. A3는 2분의 A2 플러스 3이 됩니다. A2가 5였으니까 2분의 8이 되어서 4가 돼요. 그 다음 A4를 계산을 할 건데 A4는 A3가 소수이면 위에, A3가 소수가 아니면 아래의 식에 대입해야 되는데 A3는 4로 소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의 식에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A3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3은 4였으니까 A4는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A1이 7이었을 때 A4가 7이니까 A5는 바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A1에서 A2를 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A5는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6을 계산을 해보면 A5가 소수일 때 위에 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아까 전에 A2에서 A3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4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A7을 구해야 되는데요. A7은 A6가 소수인 경우는 위에, 소수가 아닌 경우에는 아래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A6가 4로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A6 더하기 6이 A7이 되겠죠. A6가 4니까 4 더하기 6으로 10이 됩니다. 마지막이네요. A8의 값을 구할 건데요. A7이 10으로 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래식에 대입을 하면 A7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7이니까 A8은 17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 17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학 1에서 수열 파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